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가 연양들 일대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지하에 조성하는 대신 지상은 물놀이장과 쇼핑몰 등 시민을 위한 생태문화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주민에게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전문가 시민 조사도 포함됐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 연양들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6월 이곳 일대를 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최적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오는 2030년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시설을 지하에 짓겠다는 겁니다. 시설은 지하로 하고요. 지상은 순천시에 없는 국제교역의 수영장이라든가 첨단 스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양들 주변 마을 주민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시청을 찾아 집회를 벌이는 등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달 말 주민 설명회를 앞둔 가운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천대학교 연구팀이 공주대, 군산대 연구진과 함께 최근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시설을 둘러싼 갈등을 고려해 전문가와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공해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입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시설 운영 과정의 투명성 확보 순으로 응답자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설이 완성된 뒤에도 지역 언론, 시민단체, 주민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주민요원이 폐기물 처리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라는 지역의 현안을 대학에서 함께 고민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획하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순천대는 오는 19일 공공자원화시설을 생태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번 연구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정책 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제40회 순천 팔마문화제를 남문터 광장, 옥천변 등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문화제는 지역 예술단체와 협업한 시민문화예술축제로 백일장 대회와 정체봉 동화잔치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또 순천 나간읍성에서는 같은 날부터 민속문화축제가 나간읍성 조선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립니다. 사적지 지정 40주년을 맞아 전통 혼례와 민속놀이, 역사 퀴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15일 전남 도립국악단 초청 공연도 이루어집니다. 여수 등 지역사랑 상품권 구입과 결제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가 오는 13일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일시 중단됩니다. 이번 중단은 한국조폐공사의 시스템 기능 개선 작업에 따른 것으로 같은 기간 전국 90여 개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서비스가 전부 중단됩니다. 오는 12일까지 이루어진 가맹점 환전 신청과 결제권은 다음 날 정산될 예정으로 이번 작업이 끝나면 잔액 기준 자동 충전 등이 도입돼 사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효자축제로 거듭난 고흥 유자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열립니다. 올해는 특히 정부의 KUAM 구상을 최초로 시연하는 드론 엑스포가 같은 기간에 개최될 예정이어서 차별화된 콘텐츠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풍양면 유자 재배단지. 다음 달 3일 제3회 고흥 유자 축제를 앞두고 짙푸른 유자가 가지마다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3주 후에는 황금빛 유자가 상큼한 향을 내뿜으며 축제 분위기를 물씬 풍길 전망입니다. 11월 고흥은 천연 비타민C 유자 천국이란 주제로 열릴 이번 축제는 유자 수확 시기에 맞춰 실제로 유자밭에서 열리는 실감형 축제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보고 즐기는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유유자적길이라는 테마를 만들어가지고 유자밭에서 유자의 향과 맛 그리고 어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이번 축제 기간에는 개막 콘서트와 윤도현 밴드, 7080 콘서트 등
수준 높은 공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축제의 정체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흥군은 특히 이번 유자축제 기간에 10분 거리에 있는 드론센터에서 제1회 드론 UAM 엑스포도 함께 개최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KUAM 실증 작업이 진행되는 고흥에서 처음으로 비행 드론 실물과 버티포트가 공개되고 실제로 비행까지 시연하게 됩니다. 고흥에서만 볼 수 있는 차별화된 축제와 이벤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유자축제라는 청정 고흥의 어떤 맛깔스러운 이미지와 그리고 그 드론이라는 최첨단이 함께 어우러지는 오직 고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첨단과 자연의 조화를 통해서 고흥의 어떤 정체성도 확립할 수 있고 다음 달 열리는 고흥 유자축제와 드론 엑스포는 미래 고흥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지역 축제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천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제를 누가 해야 하는지를 놓고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방치하면서 제대로 된 방제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북구 광주천 산책길입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나뭇잎이 인맥만 남아 있습니다.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들이 나무에 덕지덕지 붙어 잎을 갉아먹은 겁니다. 광주천 산책길에는 흰불나방 애벌레 사체와 흔적들이 가득하고 다리 벽면에도 애벌레들이 가득 붙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외래종 해충인 미국 흰불나방의 애벌레가 올해 폭염과 장마로 이례적으로 급증하면서 광주천 나무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니 말도 못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너무 심해. 정말로 천면 오기 싫을 정도로. 하지만 방제 작업은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계 기관들이 몰랐다라기보다는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며 방치해왔기 때문입니다. 광주 북구는 주민 민원으로 벌레가 창궐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하천 관리는 광주 환경공단 측에서 해왔다며 적극적으로 방제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광주천은 방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업무가 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 광주 환경공단은 자신들은 관리를 위탁받은 나무들만 관리할 뿐이라며 벌레가 창궐한 나무들 중에는 자치단체들이 방제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도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9월부터 지금까지 5번가량 방제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 협약서에 나와 있는 것은 도면에 나와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어떤 분란이 있을 때는 도면을 보고 확인을 합니다. 하천 관리를 총괄하는 광주시는 고사한 나무가 몇 그루인지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 관리는 담당 구청이 해야 하지만 2004년부터 심어진 수목들은 공단이 관리하도록 업무가 분장되다 보니 관리하는 게 복잡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광주시는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대책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광주천 수목 방제 작업을 광주환경공단에 일원화하고 예산을 지원해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제 작업은 우리 환경공단, 그다음에 자치구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더욱더 또 체계적으로 해서 방제 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끼리 서로의 탓을 하는 사이에 수많은 나무들을 말라 죽게 만들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광주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순천 해룡면 같은 특례 선거구를 정상화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최근 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고 해룡면에 대한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해룡면은 지난 21대 총선 직전 순천에서 분할돼 인접 선거구에 붙여진 특례 선거구가 됐고 지역 주민과 정치권은 선거구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어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예방센터를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6월부터 운영한 전세 사기 피해 접수 상담 창구를 확대해 신청서 접수뿐 아니라 상담 내용에 맞는 전문 법률 상담과 지원 부서 연결까지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게시판과 마을방송,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펼칠 예정입니다. 광양 지역은 지난해부터 구축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캐스퍼 생산을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누적 생산 1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기차 양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SUV형 경차 캐스퍼의 10만 번째 차량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2021년 9월에 첫 선을 보인 1호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양산에 나선 지 25개월. 법인 설립에서부터 공장 건립, 시험 생산 등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면 회사 설립 4년 만에 달성한 기록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의 안착은 우리나라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 기업이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와서 오늘 이렇게 10만 대 생산 쾌거를 이루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동차 위탁 전문 생산업체로서 새로운 이정표를 쓴 GGM은 이제 미래차 시장 진출이라는 또 다른 여정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40여일간 공장 가동을 중단한 뒤 전기차 생산 설비 구축에 들어가 내년 봄 시험 생산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차 캐스퍼는 80%가 유럽 각 나라로 수출될 예정이고 일본 자동차 시장에도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가 준비하는 모두를 위한 경제, 포용 경제의 실증 현장이 될 것이고 이 점은 전국에서 또 세계 속에 빛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에 선정되기도 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지난해 기준으로 1,000억여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고용 인원은 600명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여수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2% 인상한 시간당 1,71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과 소비자 물가 등을 고려해 330원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 등의 생계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주는 제도로 여수에서는 1,500명가량이 적용받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850원, 8.62% 높은 금액입니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전남 선수단이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9개 등 모두 16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